축하드려요.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해야 돼? 아, 진짜. 하고 이따가 또 질문 받을게. 자, P면 Q이다가 명제다, 그지? 예. 그러면 이거를 대우를 하면은 얘가 되겠지? 네. 자, 그 명제 자체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만약에 판별하기 힘들면 대우를 쓰면 좀 더 쉽게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 명제에서, 명제 지문상에서 또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대우를 쓰는 게 훨씬 더 좀 편리하게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때 조금 더 쉽게 뭔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도 감기인가? 큰일 났네. 마스크 쓰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승원이한테 얼마인데? 아이고. 승원이 코감기잖아. 나도 코감기인데. 네. 아니 코감기는 아닌 것 같아. 와, 지금 가린 거야 이렇게? 아니요. 옷 냄새 맡은 거예요. 더럽게 그걸 왜 맡아? 자, 이렇게 어떤 두 개를 더했을 때 2보다 크면 얘가 K보다 크다 또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또는 때문에 우리는 좀 문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하기 힘들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거에 대우를 써볼게. 배우. 대우는 결론을 가정으로 앞으로 가져오면서 낫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A가 K 이하 또는의 부정은 뭡니까? 합집합이요. 이고지. 네.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 이하 2면 2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요거의 부정은 똑같은 작업을 통하면은 A 플러스 B는 2 이하다. 요렇게 2다.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우를 쓴 거야, 그지? 대우가 참이 되려면 가정의 모든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K 이하고 B가 마이너스 1 이하래.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3. K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예.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여기에 범위에 들어가려면 수직선을 이렇게 천천히 그렸을 때 왼쪽에 있는 주황색에 있는 K-1 이하가 이렇게 색칠되면서 이렇게 되는 게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있는 얘가 2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포함되는 거니까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천천히 필기하면서 들을 만한 속도지? 승원아, 괜찮지? 자, 그래서 큰 거에 색칠되어 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는을 무조건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의 범위는 3 이하다. 이렇게 나오네, 그지? 네. 그래서 최대값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네. 왜 자꾸 웃으면서 날 봐? 3 맞잖아요. 내가 웃겨? 3 맞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이상한데? 날 보면서 왜 자꾸 웃어? 내가 웃기게 생겼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 아이돌 닮으셨습니다. 아, 진짜 욕 들어먹어.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가볼게.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네. 얘가 P, 얘가 Q. 그래서 P면 Q이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유형에서 설명했듯이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우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우를 쓰면 결론을 가정으로 앞으로 가져오면서 낫을 붙여. 그러면 x-2가 0이면 얘를 결론으로 가져오면서 낫을 붙여.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8이 0이다. 이렇게 해서 대우를 쓰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지금 x값이 2지.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값이 요놈의 진리집합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가 있을 거냐, 그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면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알파가 2일지 베타가 2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2면은 2라는 게 이 방정식을 성립을 시켜야 된대. 그럼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4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이 된다. 그러면 k 값은 얼마니? 2요. 2.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2다. 이렇게 만들면 해결이 되는군요. 괜찮으십니까? 네. 오케이. 자, 물론 뒷부분도 어려운 게 좀 많네. 레벨 3 가볼까? 예. 됐다. 요번 시험에도 이거 또 나올 거니까, 테스트에. 이제 테스트 볼 때마다 바로 해설 있는 거 올려줄게.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는 얘를 먼저 풀어볼까? 얘가 사이값 부등호잖아, 그지? 네. 그러면 x-n이라는 것이 절대값이어서 2 나오는 마이너스 2. -2 이상 2 이하. 그러면 x값의 범위는 n 마이너스 2. n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네, 그지? 됐죠? 물론 이걸 가지고 낫을 붙여져 있는 걸 가지고 그럼 우리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여집합이면 또 가장자리 부등호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 만들기가 귀찮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P가 나와 있고 Q가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명제에 뭐를 쓴다고? 그렇지, 대우를 쓰는 걸 생각할 수 있다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낫을 붙이면 Q이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낫을 붙이면 P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은 PQ를 여집합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Q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우리는 Q라는 요 집합을 작게 해가지고 먼저 그림을 그리고 n-2, n 플러스 2 해서 색칠돼서 요거 만들자. 수직선상에서 얘가 P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Q 집합에서 이렇게 되는 게 주황색이 노란색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5 하고 3. 그런데 -5는 구멍이 뚫려 있고 3에만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 얘가 Q.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큰 거에 색칠돼 있네. 그러면 생각하지도 말고 는을 붙이시고, 그런데 큰 거가 구멍 뚫려 있을 때 작은 거에 색칠돼 있으면 는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해서 요런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왼쪽에서 n 값이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 -3보다 크다. 오른쪽에서 n 값은 1 이하다. 그러면 모든 정수 -2, -1, 0, 1 이거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 1번. 레벨 3지만 요 유형은 별로 어렵지 않죠? 쉽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채원아, 할만하니? 괜찮지? 정말이니? 승환이는? 괜찮은 것 같아? 왜? 자꾸 승우. 귀여워요.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알고 있어요. 그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 내가 실수했네. 실언을 했네.
와, 고급적인 단어를 썼다, 그지? 자, 3단 논법 가볼게, 얘들아. 3단 논법. P이면 Q이다. 그런데 Q이면 R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P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Q로 가고 Q가 R로 간다라고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한 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포함 관계를 따지면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그게 조건 R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안 그리든 그거는 뭐 자기가 선택사항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그래서 3단 논법으로 하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는 것이 우리는 또 대우를 또 써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먼저 가볼게. 대우. 요걸로 가볼게. 자, 두 가지 명제가 존재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지금은 없지. 자, 그러면 일단 아까처럼 그렇게 바로 연결될 수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두 개를 각각 대우를 쓰는 거야. 첫 번째 이 명제의 대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Q이면 낫P이다. 낫으로 읽을게. 물결 모양을. 자, 요거의 대우는 뭐가 되겠니? P가 아니면 R도 아니다. 낫P이면 낫R이다. 요렇게 되겠네, 그지? 아, 저기서 연결고리 있었네. 미안하다.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서 3단 논법을 먼저 쓸게. 자, 얘가 P로 갔다가 P가 L로 가는 거지. 그러면 R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거는 낫Q라고 할 수 있겠네. R이 낫Q로 가는 거 얘 있다, 그지? 얘는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지? 요거 몇 번이니? Q는 낫P이다. 2번이네. 얘도 항상 참인 게 되는 거지. 얘는 어디 있니? 낫P이면 낫R이다. 4번에 이렇게 하네. 얘도 항상 참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3단 논법이 되겠지. 결국 저거의 대우기도 한데 Q에서 출발해서 얘로 갔다가 얘가 1로 갔으니까 Q가 낫R이다 라고 하는 3번도 있네. 그러면 항상 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은 얘는 1번이다 라고 말이 이상한데? 항상 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뭐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이다. 이렇게 할게. 되었습니까? 연결고리 화살표만 잘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몇 번 할까? 하나 더 가보자. 몇 번 할래? 저는요. 1246번 하고 싶습니다. 1246번. 와, 6개나 있다. 오, 잘 골랐는데? 자, P면 낫Q. 그런데 R이 Q. 여기서는 이제 3단법이 안 되네, 그지? 미안했다, 아까 전에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문장에 대한 대우를 가볼게. 첫 번째 명제의 대우는 뭐니? Q이면 낫P이다. Q이면 낫P이다. Q이면 낫P이다. 여기 있네. 항상 참인 명제. 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의 대우는 낫Q면 낫R이다. 어디니?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3단 논법이 되는지를 봅시다. 이제 3단 논법 되는 거 뭐 있니? 자, P에서 낫Q로 갔는데 낫Q가 낫R로 갔네. 그러면 P에서 낫R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P에서 낫R? 없는데? 헐.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R에서 출발해서 Q로 갔는데 Q가 낫P로 갔네.
그러면 R이 나피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아, 결국 이거의 대우가 얘네. R이 나피다. 미음.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거 없어. 그래서 답은 니은, 미음 이렇게 하면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나마 좀 쉬어가는 코너다, 그지? 29개 중에 우리는 13개를 했네. 오, 많이 했다. 29분의 13% 했네요. 아. 그럼 퍼센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29분의 13 곱하기 100%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충분,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저번에 우리가 나왔었지?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조건이냐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자,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만약에 P라는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 Q라는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 세 가지를 적을 거야.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연습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오던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면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했니?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참인 명제와 반대인 여기 이렇게 되는 참이 되는 경우,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조건. 아니, 조건 안 적을게. 그런데 만약에 가정과 결론이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다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적을게. 에이, 하나 적어놔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나 이런 발레들을 들어서 우리가 어디가 어디에 포함된다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충분, 필요, 필요 충분 이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가장 어렵고 유형이 14부터 18까지 나오네. 와, 5개의 유형이나 계속 나온다는 뜻이야. 계속. 자, 1249번 갈게. 자, 요쪽 편이 P가 나와 있고 요쪽 편이 Q가 나와 있고 P가 앞에 게 뒤에 거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는 거 필요 조건인 거 찾으시오. 요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P 위에다 좀 적을게. 경우의 수를 다 구분할 거야. 자, 첫 번째 1번 가봅시다. 1번에서는 X가 4보다 작다, X가 5보다 작다. 어떤 게 어디에 포함되는 거니? P가 Q에 포함되는 이런 포함 관계네, 그지? 수직선상을 우리가 그려보면 그럼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까지만 적을게. 조건은 안 적을게.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자. 2번. 자, 왼쪽 것은 -3 이상이고 x가 3 이하라는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런데 오른쪽에는 -5 이상 x가 5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뭐에 포함되는 거니? P가 Q. 그렇지. P가 Q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이제 세 번째 3번 가봅시다. 3번 얘를 풀면 얘가 2x x 이렇게 해가지고 5 플러스 마이너스 3 -3, 5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P에서는 x 값이 -2분의 5 또는 3인데 Q에서는 x 값이 3만 된대.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찾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잘 되지? 예. 오케이.
자, 4번. x는 0 또는 y는 0이 q래. 요거의 표현 방법은 뭐니? 어떤 두 개를 곱해서 0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잖아. 둘 다 0이어도 되고.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4번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가지 더 가볼게. 여기서는 얘를 넘기면 절대값 xy는 xy다 라고 되겠네, 그치? 절대값이 그대로 풀렸다는 건 안의 값이 뭘 가진다는 뜻이니? 양수. 양수. 밖에 없니? 둘 다요. xy가 0 이상이기만 하면 음수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는 둘 다 마이너스만 된대. 얘는 마이너스면 성립하니? 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성립하지. 플러스여도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0이어도 상관없는 거네,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경우를 가지고 오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니까 무슨 조건? 충분. 그렇지.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우와, 씨, 잘하네. 이게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 와! 잘할 수 있겠지, 얘들아? 예. 배고파. 그 다음 뭐 해보지? 하나만 해도 되려나? 그 다음에는 지금 몇 분이야?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1253번 가볼게. 자, P.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똑같지? P에서는 XY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플러스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0이어도 되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네, 그치? 자, 이런 조건. 그 다음에 Q. Q는 두 개 절대값이어서 0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니? 둘 다 0입니다. 전제 조건이 실수 XY에서니까 둘 다 0일 때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X도 Y도 0일 때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R은 둘 다 0 이상이어야 된대. 둘 다 플러스, 둘 다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 이런 쪽으로 의미하네, 그치? 여기도 플러스 0이 이렇게 있겠지? 자, 이런 경우를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조건, P는 Q이기 위한 조건 어떻게 되니? 뭐가 뭐에 포함되는 거야? Q가 P에. Q가 P에 포함되지.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필요, 참이죠? 이랬죠? 네.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조건. R의 경우에 모든 수가 P에 다 들어가지. 그럼 우리는 R은 P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갔잖아, 그치? 그리고 더 있잖아. 그러면 필요 충분이 아니라 충분 조건으로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만 틀리고 기억, 니은이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14번 충분 필요 조건 요거 하나 끝났고. 뭐야 이거? 망가졌나요? 아니 안 붙어.
큰일 날 뻔했네. 다 긁을 뻔했네. 자, 이제 조금 쉬어가는 코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쉬어가는 코너. 이제는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할게. 자, 여기서 P는 Q이기 위한 이랬을 때 이렇게 되면은 충분, 이렇게 되면은 필요, 서로 같으면 필요 충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그지? 자,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너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먼저 갈게. PQ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서로서의 관계. 서로소지. 자, 여기에 여백이 많죠? 여백이 많을 때 P하고 Q가 서로소. 이 말과 똑같은 말이 P 교집합 Q가 공집합 파이이다.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있던, 아니면 세 번째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자, 서로소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식의 포함 관계를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하나는 서로소일 때 어떤 하나는 다른 거에 여집합에 포함된다. 반대로 어떤 하나는 다른 거에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적어놓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설명해 줄게. 레벨 1이지만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조금 더 편해. 나중에 뒤에서 레벨 3에서도 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서면 어떤 하나는 다른 거에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P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 Q를 제외한 나머지 이 노란색 부분이 Q의 여집합이지. 그럼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지금 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P이면 not Q이다. 요렇게 되는 것도 참이고, Q이면 not P이다. 요렇게 되는 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제 표현, 집합 표현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 자, 밑에 5개의 지문을 보기 위해 조금 남겨놓게. 그런데 만약에 나는 저거를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을 때 푸는 방법을 가볼게. 자, P, Q 각각 진리 집합을 해. 충분 조건이면 어떤 포함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함관계. 맞죠? 네. 맞습니까? 아니요. 거지.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P, Q 적어놓고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거짓. 이렇게 되겠네. 거지. 거짓. P, Q의 여집합.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 있잖아, 그지? 증명까지 아까 했다, 그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P, Q의 여집합. 요렇게 되는 거래.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지. 그 다음에 P, Q는 필요充分 조건이다. 이거.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런 걸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일단 답은 3번 정도 되긴. 니 때문에 따라하잖아, 지금. 그렇네요. 딴반에서도, 대략, 뭐 이런 거, 이효준 때문에. 네. 정도, 약,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게, 뭐라 하지? 가스라이팅? 계속 닮아가는 것 같아, 자꾸. 맞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뭐 해볼까? 오른쪽 페이지에서 야간 약간 하지 말고 1259번. 59번 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네. 잘 봅시다. 여기도 빨간색으로 적을 게 하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여집합은 이제 B에 포함된다. 서로 소.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합쳤는데도 아무것도 없대. 떨어져 있다. 아니. 둘다 공집합하이. 아, 자, 어떤 두 개를 합쳤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면 둘 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A도 공집합 파이이고 B도 공집합 파이이다. 자, 요거를 잘 적어놔야 돼. 오, 승관. 한 건 했네? 잘했어. 이걸 알지 못하면 저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가볼게.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를 합쳤는데도 공집합 파이라는 것은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이고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네. 오케이. 이 정도 속도면 괜찮지?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해볼게. P-R 이 공집합 파이다.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P는 R에 포함된다. 오, 어쩐 누구야?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Q-R의 여집합이 파이이다. 약간 하지 말고. 아니,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 아래 여집합이 아니 Q가 아래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냥 여집합을 없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 다 써간다, 이제. 자, P라는 것은 R에 포함된다. 맞는 그림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U를 만들어. 자, 그러면 이 여백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니?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이 되는 거네? 아이고. 그러면 이 여백 부분이 R의 여집합이니까 Q가 요쯤 어딘가 요렇게 존재하면은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네. 괜찮으십니까? 잘 표현해 놓으시고. 배고파. 1번 가볼게, 얘들아. 1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렇게 되네? R이 P에 포함되는 거니? 아니요. 아니죠. 틀렸네. 2번. Q가 R의 여집합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요렇게 되지? 맞아요. 오, 얘가 항상 옳은 거 됐네, 그치? 그러면 3, 4, 5번 중에 하나 해보자. 제일 까다로운 게 5번 정도 가볼게. 5번 정도 가보면 P 또는 그러면 P 합집합 R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는 not Q Q의 여집합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그럼 이렇게 되니? 라고 물어보네. P 합집합 R은 뭐가 되니? R. R이죠? 네. 그럼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라고 되네? 네. 되는데? 또는 합집합이 또는 합집합 맞는데? 그렇네요. 필요 조건 맞는데? 아, 아니네. Q의 여집합이 요거잖아, 그지? Q의 여집합이 이건데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니? 라고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럼 거짓이겠네. 거지. 이해되니? Q의 여집합이 R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요 부분들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문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쪽에서 나왔던 거, 17번에서도 부등식 하는 거도 앞쪽에서 나와 있던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요 파트는 복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17번 유형까지는 복습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먼저 가볼게. 복습이긴 한데 약간 색다른 법. 이건 아까 했잖아. 필요충분 조건은 쟤는 쟤네, 그지? 그럼 이를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랬니? 대우. 그렇지. 대우를 써가지고 이가 저기 2분의 a가 저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앞쪽에 나왔던 거야. 그런데 얘가 어려워. 그래서 너희 반에서는 요거를 같이 가볼게. 딴 반에서 다 질문 나왔던 거거든. 같이 풀어보다 보면 너희가 이제 또 맞출 수도 있잖아. 자, P라는 진리집합은 P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1밖에 없네, 그치? 요거 인수분해하면 Q가 어떻게 되니? x-a 그 다음에 x-2a 이렇게 되네. 그러면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a, 2a 그 다음에 R이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a제곱, b, b제곱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인수분해 쉽죠? 네. 자, 그러면 Q가 요놈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요렇게 돼야 되지. 되셨죠?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니까 P,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은 A가 1일 수도 있고 2분의 A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A가 1일 수도 있고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일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런데 안 되는 조건이 뭐 때문에? 자연수 때문에? 그래서 A가 무조건 1이다. 여기 갈까? A가 무조건 1이다. 그래서 여기는 1, 2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여기는 1, B제곱을 원소로 이렇게 가시겠다. 됐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가볼게.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Q의 모든 원소가 R의 모든 원소에 포함된다. 결국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하네, 그치? 오케이. 너무 위에만 적었네. 좀 칸을 띄워서 할걸. 자, 1은 여기에 들어가 있네. B가 2가 될 수도 있고 B제곱이 2가 될 수도 있겠지. 자연수니까 여기서는 B가 2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여기는 1, 2, 4.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 없네. A하고 B만 알고 있었으면 됐네. 자, 최종적인 따라서 A 플러스 2B의 값은 뭡니까? 5. 자, 레벨 3니까 할만하지? 그 앞에 것들은 더 쉬울 거야. 유형 17까지만 할까? 네. 유형 17에서도 레벨 3를 할 거야. 왜 포함 관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몇 번 유형이었냐면 14번. 12번 유형에서 우리가 부등호를 수직선을 그렸잖아. 12번 유형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자, 17번 유형의 1270번으로 가볼게. 또 레벨 3 가보자. 자, 조건 나와 있는 거부터 가볼게. 얘 먼저 가볼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얘 가볼게. not R. R의 여집합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렇게 되네. 됐습니까? 네. 3단 논법이네? 우와.
아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되고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해줄 거는 얘네들은 지금 저게 수익선상에 나와 있어. 근데 아래 여집합이 안 나와 있지. 그럼 여기를 not r로 고치면은 x, b하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하고 는이 있으니까 없게끔 이렇게 하면 딱 끝났다, 그치?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제일 작은 거 아래 여집합, 즉 요거부터 먼저 그려야 돼. 제일 작은 거니까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거 p를 그려야 돼. p가 이렇게까지 있는데 요 범위가 노란색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2하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4하고 이렇게 된다면 상관없죠? 여기가 아래 여집합. 그러면 노란색을 주황색이 포함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Q. Q라는 것은 요거죠. 얘가 얘네들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서 색칠되고 요렇게 돼버리면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맞네. 자, 그래서 3개짜리 그림 그리는 방법. 작은 거부터 천천히 표현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관계식을 한번 볼게. 여기에 있는 요 두 개, 여기 있는 요 두 개. 그랬을 때 큰 거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는이 붙겠죠? 그런데 큰 거가 구멍 뚫려 있지만 작은 거도 구멍 뚫려 있는 같은 종류면은 또 는을 붙일 수가 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B가 최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A 값은 크면 클수록 좋고 B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지? 맞죠? 자, 그러면 A가 가장 큰 거는 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뺀다. B가 가장 작은 거는 4.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근데 둘 다 구멍 뚫려 있는데 왜 B가 그거예요? 구멍 뚫리면 겹쳐져도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선생님, 그 A랑 마이너스 3, A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큰 거에 더 큰 거에 색칠돼 있으면 얘는 판단도 하지 말고 무조건 눈을 붙이는 거야. 큰 거에 빼져 있으면 큰 거에 빠져 있을 때 얘가 색칠되면은 이렇게 돼야 돼. 작은 거에 색칠돼 있으면. 근데 큰 거에도 구멍 뚫려 있고 작은 거에도 구멍 뚫려 있으면 같은 종류면 같은 종류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같은 종류로 무조건 눈 붙이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상한데?